지역 문화의 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예술가들이 떠나지 않도록 버팀목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요. 오늘 모실 분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온 분입니다. 경주문화재단 오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문화시대에 나오기 위해서 경주에서 서울까지 정말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한석준의 문화시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가 일상인 도시, 또 예술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꿈꾸는 경주문화재단 대표 겸 경주예술전당 관장 오기현입니다. 경주예술전당 관장도 겸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문화가 일상이고 예술하기 좋고 매력적인 문화를 보유한 도시. 셋 다 진짜 어떻게 보면 세 개가 다 연관이 돼 있다 싶으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워딩입니다. 경주야말로 우리나라의 천년고도, 천년의 수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이펙 개최지이기도 했고요.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요즘은 지역의 문화재단 이제 설립이 많이 됐죠. 아마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주문화재단은 2011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벌써 15년 됐습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설립이 됐고요. 네. 경주는 인구는 적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천년 수도고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한 역할도 뭐 다른 도시와 비슷하면서도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도 개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경주문화재단, 경주예술전당이 사는 공연 사업들, 뭐 전시 사업들, 뭐 교육 사업들이 있고, 야외 나가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축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략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자체 기획 공연이 한 25회, 1년에요. 1년에 내외, 네. 25회 내외 정도가 되고, 대관 공연이 한 8, 90회, 그리고 야외 축제가 고정적으로 봄, 가을에 한 번씩 있고, 또 특별한 축제 뭐 한두 건, 그리고 야외 공연 한 6, 70회 해서 1년에 한 200회 정도 어이구.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엄청 많은데요. 뭐 지역에 있는 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단일단체의 행사 중에 제일 많은 편 아닙니까? 아마 제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으로 그러게요. 생각이 됩니다. 뭐 1, 2, 3위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문화재단이고 경주의 예술의 전당인데, 지금 4번 연임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4번째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대단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배경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PD셨다고. 예, 방송국의 시사교양 PD를 했죠. 네. 예. 너무 아는 프로그램 많네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SBS 제작본부 시사교양본부 남북교류협력단, 출발 모닝와이드, 이문세 라이브, 그것이 알것이다, SBS 스페셜 진짜 많이 하셨네요. 아시겠지만은 PD들이 한 프로에 고정돼 있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죠. 그러게요. 라디오도 하셨고 TV도 하셨고, 예. TV도 교양도 하셨고 다큐도 하셨고 예. 진짜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경험이 지금의 그 문화재단 대표로서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송과 문화예술 활동은 사실은 뭐 떼놓을 수가 없죠. 아유, 그럼 붙어 있죠. 예, 창의적인 네. 활동이고, 그런데 이제 방송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성과, 결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날 아침에 시청률표가 날라오죠. 그렇죠. 네. 매일매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결과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나 그렇죠. 예, 좀 지나칠 정도죠. 경쟁이 치열하고. 네. 근데 이제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일종의 지방 행정기관의 산하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간극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내려가서 그런 부분을 좀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효율을 추구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따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맨 먼저 가서 한 일이 호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계장님, 과장님 다 없애버리고 네. 석준님, 이름 뒤에 님만 붙이는 예, 걸로. 뭐 네. 연주님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신입 사원도 간부들한테도 무슨 님, 네. 저도 직원들한테 무슨 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면 이게 그 호칭이 하나씩 올라가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계급은 올라가죠. 네. 그거는 뭐 인사 절차상, 인사의 원칙상 네. 그렇게 하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창의력이 기본이고 중심이죠. 창의력을 발휘하려면은 어떤 그 문화적 그 공간 그러니까 평등, 계급의식, 차별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호칭부터 한번 바꿔보자 하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외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야 조직이 그럼 뭐가 되느냐 하고 했는데 공공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은 꽤 많아요. 아마 공공은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한 3, 4년 진행하니까 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익숙합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나이가 일반 직원보다 많으니까 예. 저한테는 기현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요라고 합니까? 뭐 저기요라고도 했다가 뭐 대표님 그냥 정도 대표님. 불러요. 예, 어. 그렇게 불러요. 어. 근데 네. 저는 직원들한테 무슨 님 이렇게 부릅니다. 신입 사원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잠시 지나면은 다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을 조금은 줄이고 보다 실질적인 효율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셨군요. 예, 사실은 그게 뭐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문화예술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력을 중시하는 공간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고, 불필요한 인사, 뭐 불필요한 어떤 그 뭐 서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회의를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저한테 일일이 결제를 맡는다거나 저희 승인 동의를 받지 않고 중요한 일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진짜 엄청 어려웠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움직이는 방식이 또 달라서 거기서는 형식도 매우 중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명함 파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명함이요? 예. 왜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리, 네. 계장, 네. 과장 이게 있어야 밖에 내놓을 때 섭외를 하거나 그렇죠. 딴 사람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이가 얼마냐 아니면 이 사람 계급이 뭐냐고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명함에도 쓰지 명함에 마라. 쓰지 마라.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가보니까 불편합디다. 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편한 부분이.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일반 직장에 있는 뭐 주임, 대리, 과장, 계장, 뭐 차장, 부장 이걸 아주 좀 간소화하자.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다 선임, 그리고 팀장, 국장, 대표 이렇게
좀 간소화시켰어요. 줄였군요. 줄였습니다. 네. 필요하니까 만드는데 그 대신 줄이자. 네. 그리고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는 님으로 님으로만. 다 호칭하죠. 네. 전 이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수 조용필 씨의 평양 콘서트 때 2005년이죠. 네, 2005년입니다. 북한에서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줬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 연수로 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소위 대북 사업을 쭉 진행했었거든요. 예. 2004년 7월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네. 조용필 선생을 불러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용필, 나훈아, 조수미, 네. 김연자, 심수봉 이 5사람을 순차적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조용필 선생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전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신분부터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알면 안 되는 거니까. 예. 보니까 저게 좀 모기가 실린 사람이다 음. 하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필 선생 댁을 방문을 해서 네. 의사를 전달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싫다.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받았는데 별로 신빙성도 없고 또 나는 대중가수인데 대중가수가 뭐 이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을 때 가는 것은 그건 조용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조용필은 아시아 최고의 가수였는데 아시아의 최고 가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역사를 타개하고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은 조용필이 아닙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좀 고민해 봅시다 하다가 며칠 후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런 공연까지 맡을 정도로 PD로서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주 문화재단에 가서 경주의 문화와 예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 같은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경주는 정말 문화 콘텐츠도 많고 역사 유적도 많고 저 사실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언제 갔다 왔지? 한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냥 그 근처를 걷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 왕릉 있는 쪽을. 그런 곳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주 자체에서는 역시 인구 소멸 문제가 있고 젊은이들이 계속 도시를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경주뿐만 아니고 모든 네. 도시, 지방 도시들이 다 그렇죠.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 네네.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과반수가 인구 소멸 도시, 인구 소멸 위험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젊은 보니까- 층이 유출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생산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이죠. 뭐 그런 데서 저는 제가 뭐 기업인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로서 문화예술로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고민을 뭐 저뿐만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로 지방 도시를 활력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원래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방 도시에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적어서라고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3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직장이 뭘 그게 1위죠. 예 네. 적고 또 뭐 거주 환경, 뭐 또 의료 시설, 또 교육 시설 뭐 등등 있는데 문화적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그 불만도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주예술전당이 뭐 경주 인구가 24만 남짓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술전당을 일찍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라도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뭐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예술의 전당이 문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수준 높은 문화를 새로 창작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우리는 무료 공연을 없애자. 무료 공연을 하게 되면은 공연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관객들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 공연을 다 없앴습니다. 네. 없애고 그다음에 공짜표를 없애자.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공연장에 공짜표를 받아가는 것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그냥 초청받았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공짜표를 줬을 때 이분들이 정말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받아서 남을 주든지. 네. 예. 그리고 내가 공짜표 받았다는 자랑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짜표를 철저히 없앴습니다. 어허. 저희 직원들도 공짜 공연을 못하게 합니다. 네. 꼭 매입해서 구입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짜표가 왜 이렇게 남발되느냐 보니까 직접 발행하면은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티켓 그 공연 단체들이 자기들이 표를 발행하면 누가 달라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군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공연은 아예 티켓을 발행하는 회사에다 이름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티켓링크, 인터파크 이런 데다가 넘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표를 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저도 저 관리할 수 없습니다. 티켓링크나 인터파크에 네, 사세요. 직접 연락해서 사십시오. 저도 삽니다. 예, 저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아니면 지역에 가면은 유지들이 많습니다. 있죠. 유지들은 제가 아주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회원 가입하십시오. 하시고 잘 안 되시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간지 지금 이제 7년째 들어가는데 지금은 표부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졌겠네요. 네,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지역의 유지나 혹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더 사랑하고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표를 사주고 더 많은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짜 표를 달라 그럴 일이 아니라. 근데 그런 의식을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지역의 문화 생태계 환경이 사실 그렇게 돼 있었죠. 아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공짜표 초대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받지도 않지만 그거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아니 누군가는 피땀 흘려서 몇 달을 연습해가지고 지금 무대에 올리는 건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의 피땀을 그렇게 안 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짜표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표를 발행해 놓으면은 그 자리를 다른 그럼요. 사람한테 판매도 못 합니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이 이럴 때 천석이다. 네. 제일 좋은 자리가 쭉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딴 데 팔 수도 없고. 제일 가운데 제일 앞에. 예, 제일 앞에.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한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공짜표를 받은 사람은 중간에 나가기도 쉽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쭉 따라 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을 그 하다 보면 수행원들 민망스러워요. 아우 안 좋죠.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무대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게 그렇겠죠. 누가 나가고 어쩌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해서 공짜표 없애고 무료 공연 없애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들한테도 권유를 합니다. 단돈 5,000원이라도 받으십시오. 억지로 팔기라도 하십시오.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봅시다. 해서 자랑 같지만은 지금 경주예술전당은 저희들이 기획 공연하면은 대략 5분 이내 모든 좌석이 매진입니다. 와. 그리고 뭐 물론 경주 시민들은 50% 할인을 해드리긴 하는데 네네. 주변의 인근 도시 50%면 많이 해주시네요. 네. 이제 경주가 지역적으로 서울로 따지면은 한 도시입니다. 네.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영천
근데 그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이나 울산에 영천에서도 올 수 있죠. 많이 오십니다. 네. 얼마나 걸리죠? 사실 대구에서도 뭐 한 시간씩 안 걸리니까. 안 걸립니다. 네. 포항은 뭐 30분 이내 거리고요. 울산 40분 거리, 영천 30분 거리. 그러니까 사실은 한 도시나 마찬가지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가 산업 도시로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이 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과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문화의 수도다. 경주는 문화의 수도다. 네. 문화예술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이 무료 공연하고 공짜표 없애신 건 진짜 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 히비스님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초대권 노쇼가 너무 많긴 한 듯해요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공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대권이 너무 많다. 그러겠죠. 네. 제 돈을 치르고 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건 자존심도 상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빠요. 아주 불쾌한 일이죠. 네. 예. 나는 그리고- 돈 주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일단 그 공연 예술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좋은 공연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저는 사실 후원한다는 마음으로라도 표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역 예술인들도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로 떠나는 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돌려 하지만 결국은 돈이 안 벌려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유료 관객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경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도시 다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문제를 좀 바꾸려고 생각도 하실 거고 노력도 하실 거고 뭔가 활동도 하실 것 같아요. 뭘 하십니까? 왜 이제 경제학에 보면 세의 법칙이라고 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 공연장에서 수도권과의 수준이 비슷한 공연들을 유치를 하자. 음,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이런 그 문화예술 활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원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들지만은 무대에 우리가 세우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돈을 주고 기꺼이 지불하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행사 공연은 거의 수도권 수준하고 맞춥니다. 맞추고 야외 행사도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축제를 본가로 하거든요. 신라문화제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 신라문화제의 관객 사실 과거에는 이게 꼭 나쁘다 할 수 없지만은 네.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의 예술 생태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네. 조금 그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해해주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엄하게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지원 사업은 저희는 철저히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뭐 갈등이 그러다 보면은 불만들도 있고 갈등이 있죠. 근데 그걸 뭐 감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지금 제일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 대표님이 그걸 감수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보통은 대표들이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누군가한테 떠넘기게 되면 그 떠넘김을 받는 우리 직원들은 그걸 뭐하러 해요?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많은 대표들이. 예. 근데 뭐 임기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임기 네. 끝나면 저는 뭐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 대표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라. 뭐 욕 먹고 어쩌고 하는 일 생기면 그 욕은 나한테 돌려라. 지금 이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아까도 이제 돌려 말씀하셨지만 지역민의 요청이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하시는 게 야 뭐 누구 집 아들 이번에 바이올린 대학교 졸업했는데 저 독주에 한번 시켜줘 이런 걸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려면 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대표가 감수한다는 게 예,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경주에 내려가니까 제 아는 선배 한 분이 그래요. 공직에서 일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다. 욕을 안 먹고 일을 안 하는 방법. 욕을 먹고 일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나는 욕을 먹고 일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지만은 굉장히 그건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 지금도 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7년째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욕은 충분히 많이 드셨습니까? 뭐 처음에 욕을 많이 먹다가 네. 지금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이제는 어쨌거나 내 귀에까지는 안 들려옵니까? 뭐 들려오긴 하죠. 근데 뭐 저도 단련이 좀 더 있고. 아, 단련되셨군요. 예, 뭐 아유, 이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는데 뭐 심한 욕도 먹고 그렇게 됩니다. 아주 그 쌍말도 듣고 뭐 그렇게 했죠.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820님께서 저는 친한 친구 공연도 꼭 티켓 사서 갑니다. 후원의 의미로요. 그래요. 이런 분이 정말 많아요. 훌륭하시네요. 네. 네. 3849님 지역민들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주에 여행 가면 경주 예술의 전당 방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어떤 사업과 축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현악을 위한 4편의 모음곡 중에 실크로드, 모스핌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관현악을 위한 4편의 모음곡 중 실크로드 중에 한 곡 감상하셨습니다. 모스핌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자, 오늘은 경주문화재단 오기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30년간 PD로 활동하신 얘기, 또 경주문화재단에서 활동하시는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중요한 이제 축제들, 공연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문화재. 예. 이거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아마 역사를 따지면은 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1963년 2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제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933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축제죠. 거의 100년이 다 돼갑니다. 62년도 엄청난데요. 예. 33년 일제 때. 뭐 그것까지 치면 더 엄청나지만 예, 62년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어떤 축제인가요, 이게? 말 그래도 이제 신라 문화를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되살리자, 부흥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전통을 이어보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년 전에 처음 가니까 축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가지 행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축제는 타겟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우리 지금 유명한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산천어 축제, 네. 나비 축제, 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머드 하는지 축제. 바로 알겠네요, 이름만 예. 들어도. 근데 신라 문화재, 그러니까 과연 뭐 하는가? 전 처음에는 예. 왕관 쓰고 퍼레이드 하는 건가 했어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제 예상이 맞았네요. 예. 네. 그러다가 요즘 퍼레이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문제도 있고 그죠. 전에는 학생들을 동원했는데 지금 네. 학생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컬러 TV가 보급된 이후로 사극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장 행렬은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게 좀 허접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냥 대략 덮어 쓰고 가도 예. 밀짚 모자에 금칠을 하고 네네. 이게 대나무에 이렇게 양철 하나 꽂고 가도 무슨 그 군인 무사들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고 새로 한번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해서 전통 있는 콘텐츠를 뭘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맨 먼저 관건이 47개 되는 아이템을 축소하는 문제. 주제를 명확히 해야 돼서. 아이템이 너무 많았군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저희가 한 4개 내지 5개로 줄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에 그 일을 해오던 조직과 단체 개인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죠. 그러게 서운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더 이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사도 역사가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나름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준비해 왔는데 네. 그래서 그건 처음에 갈등이 많았죠. 안타깝네요. 다행히 네. 그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건너뛴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경주가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뭘까? 그걸 찾아내보자 해서
고민을 하다가 신라하고 지금 경주 현대와 연결되는 우리가 채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가 뭘까? 그게 성시더라고요. 성시. 대한민국 성시 본의 40% 인구를 따지면은 40%가 경주 출신입니다. 뭐 경주 김씨라든지 경주 박씨, 최 씨도 경주 있고. 최씨, 경주 정씨, 뭐 경주 석씨, 그러네요. 경주 설씨, 경주 손씨, 네. 경주 배씨, 경주 정씨. 어이구, 다들 친척 아닙니까?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 이도 원래 출발은 경주입니다. 또 광산 김씨 뭐 이런 분들도 뭐 이시도 원래 경주에서 출발했으니까 전주시도 따지고 보면 조상은 그래서 성시를 가지고 뭘 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박석김이 신라의 왕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종손, 그러니까 박혁거세 2000년 전 박혁거세의 종손을 등장시키는 이벤트를 해보자. 또 석탈래해 2000년에 2000년 된 그 후손 중에 종손을 등장시켜보자. 또 김할지의 후손, 뭐 약 한 70대 정도 후손입니다.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해보자. 그게 화백제진이라고 하는데 박석김 씨 왕성 후손을 육부촌의 그 기원도 한 2000년대입니다. 이분들 후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수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크로드 페스타라고 해서 야간 축제로 먹거리 존들과 볼거리들 그 뭐 거리 예술단 공연 이런 걸 같이 올려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축제가 오래 가고 힘을 받으려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좋아 축제의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을 참여시키자 해서 제가 시민축제 운영단을 운영을 합니다. 시민기획단이 한 6, 70명 되는데 이분들을 뽑아서 한 3, 4개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콘텐츠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는 사실은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 홍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기성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없다는 건 아닌데 좀 더 효과를 높이려면은 요즘은 SNS 홍보단을 직접 활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한 200명 내지 300명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을 SNS 교육을 시켜서 매달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신라문화재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야외 행사를 하다 보면 제일 큰 고민이 날씨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날씨는 맞출 수가 정말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예. 근데 3일간 하는데 아무리 가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날씨가 나쁘면 탄력적으로 이걸 시간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못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기에 출연하는 인기 대중 가수 스케줄 때문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톱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 네. 했는데 날씨 때문에 미룹시다. 안 못 되죠. 합니다. 안 비가 와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 신라문화재는 대중 예술 가수 출연을 없애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들은 대중 가수가 결정이네요. 대중 가수가 없는 축제입니다. 대중 가수가 없으면 모객이 안 된다가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시민축제 운영단을 운영을 하자. SNS 운영단. 시민축제 그리고 시민기획단 운영을 하자 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풍족해집니다. 그러겠네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대중 가수 한 사람 부르면 인기 가수 부르면은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몇천만 원이죠. 예. 근데 그걸 여러 명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몇 단이죠. 예. 그래서 대중 가수를 없애자.
그리고 그다음에 축제는 소모성 행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환경을 우리 같이 고민하자 해서 일회용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저희가 주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파는 그 부스에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회수해서 씻어서 다시 쓰게. 그건 우리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하면은 과도한 의전 지역에는 행사할 때 인사 말씀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걸 저희가 네. 과감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무축제, 경주 신라문화제는 산무축제다. 대중 가서 가수 없고. 없고 일회용품 없고 그다음에 과도한 의전 없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셋 중에 제일 힘든 게 의전 없애는 거였을 것 같은데요. 요럴 때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화백제전이라는 일종의 그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분들을 배우로 분장을 시켜서 한정된 진짜요? 분장을 시켜서 등장하게 합니다. 누구 경주시장? 뭐 시장님, 국회의원, 뭐 도지사, 시의장 이런 분들 나오시면은 진짜요? 다섯 분의 대화랑으로 이 분장을 시켜서 대화랑. 이분들이 관을 쓰고 가면은 뒤에 칼을 찬 무사가 따라갑니다. 굉장히 이제 오히려 더 폼이 나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두루마리에 네. 죽간으로 된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실 말씀을 적어드립니다. 예. 그럼 시간도 단축이 되고 형식도 갖춰지고 지루하지 않고. 관객들도 거부 반응이 적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 5분의 의전을 인사 말씀을 5분에 10분대로 딱 끝내버립니다. 5명 합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우, 시장님한테 재밌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거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1분 하면은 그 뒤에 분 2분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3분 하시고 그다음에 4분 하시고 그다음에 5분 하시는데 누가 듣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좋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 무대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부 반응이 누가 제일 심했냐면은 이번에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왜요? 감히 우리 장님께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잘 설득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야, 대단하시네. 진짜 이게 참 엄청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해나가고 계신 거죠. 올해는 어떤 기획 공연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당장 지난달에는 저희가 뮤지컬 맘마미아를 3일간 했고요. 예. 이달에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뮤지컬 배우 이제 민경아 임태경 씨, 색소폰하는 김성훈 씨 합동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대중 공연을 한번 하자 해서 심수봉, 조항조, 정승환, 정인 공연이 있습니다. 있고 고정적으로 저희가 9월달에는 그 4대 콩쿠르죠. 네. 세계 4대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이제 입상자들을 네.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미술관에 저기 이제 올해도 작년에 있어 큰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간송미술관에 요청을 해서 소장품을 가지고 조선 명화전 저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가보고 싶네요. 한번 오십시오. 정말. 네, 7월. 7, 8, 9, 10월 중순까지. 7, 8, 9월, 10월까지. 예. 네. 이건 꼭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오늘 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셔서 아쉬울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서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이번이 4번째 임기시니까 5번 뭐 연임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4번으로 끝난다면 4번째 임기 동안에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사업보다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의 요구에 늘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네. 경주 예술전당 또 경주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듣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경주 예술의 전당과 경주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근데 엉뚱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북한 간의 진정한 통일의 모습이 어떤 걸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북 사업을 하면서 그게 뭐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게 과연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통일은 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인정해주고 공존하는 상태,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열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석준의 문화시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한석준의 문화시대를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문화재단 오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